한동안은 한동훈. 네, 잘 읽으셔야 돼요. 한동훈은 한동훈이 아닙니다. 한동안은 한동훈이라는 얘기인 거죠. 뭐가 한동안은 한동훈이라는 얘기냐? 보겠습니다. 차기 당대표 변수가 한동안은 한동훈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제 저희가 방송하면서 전해드렸어요. 뭔가 요즘에 자꾸 움직인다. 네. 지금 총선 때 같이 뛰었던 당직자들도 3시간 반이 넘도록 만찬을 같이 하고 그 전에 또 누구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자주 보자고도 얘기를 하고 자꾸 움직이네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지금쯤 나오면 나온 얘기가 그래서 전대 나온대 안 나온대 당대표 선거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그냥 바로 여쭤봅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한다. 하나, 둘, 셋. 모두 공통적으로 X를 드셨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X 이유 뭘까요? 저는 세모를 들고 싶었는데요. 그럼 세모로 하시죠. 네, 네. 세모로 할까요? 세모. 네. 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 네.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자체는 지금 현재 당내의 분위기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외에는 사람이 없어요. 인물난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안철수, 나경원, 유승민 뭐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이 나왔는데 용산에서 보기에는요. 네. 다 쓸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당을 수습하기에는 이분들을 시켜놨다가는 다 특검 통과시킬 것 같고 용산이 속된 말로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를 믿을 만한 사람 시켜야 되는데 그럼 친윤을 찾아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철기 의원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철기 의원이 원내대표를 졌고 네. 또 당대표를 출격시키자니 이것도 좀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의 여러 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적임자이긴 하나 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나가면 이거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네. 그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한동훈 개인으로서는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될 것이고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나오게 된다면 네. 본인은 당대표가 될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두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제2의 김기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유승민의 이준석의 길을 갈 것인가. 그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번의 김기현의 길을 가면요. 3년은 너무 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딜레마 속에서 결정을 못했을 공산이 크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X. 한동훈의 입장에서는 X. 하지만 용산의 입장에서는 한동훈만한 어떤 특검 정국을 막아내는 적임자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세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 겸 사실상 세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그랬죠. 용산에서 보기 지금 나오는 후보들 다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또 등판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같이 그 가능성의 어떤 일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인영 대변인님. 네. 똑같이 X입니다. 같은 의미의 X입니까? 저도 사실 세모에 가깝습니다. 두 분 다 사실상 세모예요. 네, 근데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네. 저희 들어올 앞으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나오실 수도 있고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우여 비대위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당장 전당대회의 체제, 그러니까 저희 지도 체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현행 기존처럼 당대표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지도 체제냐, 네. 아니면 당대표를 한꺼번에 뽑아서 1등은 당대표, 차점자가 최고위원회는 집단성 단일 지도 체제가 아닌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지금 그런 것도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당심 민심 반영 비율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네. 비대위원회 역할이 만약에 훌륭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등판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당을 수습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런 수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거나 또다시 위기가 불러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는 나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분히 전국적인 팬덤도 가지고 계시고 네. 그리고 충분한 대중적 인지도도 갖고 계시고 여론의 관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잊혀질 걱정을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굳이 나오시지 않고 있다가 충분히 수습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의 뭐 상처라든지 또는 네. 자신의 좀 여건 같은 걸 조금 더 다지고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약간 김윤영 대변인께서는 팬심을 담아 나오면 상처받을까 봐 이번에 좀 안 나오시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공통적으로 네 분이 다 뭐 X 아니면 X였으면 좋겠다라던가 뭐 그런 취지의 지금 X세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전당대회 연기 요청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냐?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해서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의 불쾌감을 좀 담아서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신평 변호사 어제 저녁에 글을 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한동훈 유능한 검사였지만 사건을 미리 설정한 결론대로 몰아가는 위험한 성향의 검사였다.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한테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약한 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서슴없이 지금 공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은 전당대회 연기 요청을 했다. 왜냐하면 요청받은 국회의원들의 이름, 희망 날짜 9월이 특정됐다는 점에서 이게 진실이라는 게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서슴없이 거짓말이라고 받아치는 점도 그의 그런 면이 잘 드러나는 거다. 당권 거머쥐면 한국 정치에서 전인미답의 색다른 활약상이 펼쳐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신평 변호사의 얘기예요. 근데 윤영걸 대표님, 예. 신평 변호사는 아니 내가 당신이 그 요청한 사람 이름도 다 알고 있고 이 시기도 명확하게 9월로 연기해달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왜 하필 9월인 걸까요? 아무래도 뭐 9월 달에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뭐 우리나라 5월부터 9월이면 4개월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은 나라라 4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딴 세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때 되면은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신평 변호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신평 변호사가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어요. 네.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그 대구시장 홍준표한테는 왜 얘기 안 하면서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 당 대표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 그 이유가 카페 지지 회원이 2배 늘고 대권 지지가 여당에서 지금 1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나오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이유가 도우미가 지금 2명 있어요. 한 분은 홍준표고 한 분은 신평이에요. 이 두 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집에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더 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방 안에 코끼리 있는데 코끼리 쳐다보지 마 하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안 쳐다봐요. 쳐다보지 마 하니까 더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신평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 멘토하고 꼰대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멘토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한마디씩 해주고 도움을 청할 때 하는데 네. 꼰대는 수시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이 필요 없는 얘기하고 또 인신공격까지 해요. 또 신평 변호사가 옛날에 검사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짠 맞추기 수사의 전문가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까지 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지금 멘토와 꼰대의 어둠의 찜이다. 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신평 변호사의 얘기가 꼭 맞는 게 아닐 것 같다. 좀 과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집에 있는 사람인데 자꾸 나오게끔 뭔가 옆에서 뭐 불 지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맞긴 맞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신평 변호사의 SNS 글만 그런 역할을 하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동료와 이딴 회동 2배 커진 팬덤입니다. 한동훈 당권 도전설 뭐라. 네. 동료랑 이딴 회동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배 커진 팬덤도 커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총선 패배에도 팬카페가 4만 명대로 늘었다고 그래요. 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팬카페를 보니까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4만 2천 명이 넘더라라는 겁니다. 총선 전에는 18,000여 명이었었는데 지금 2배가 넘게 뛴 거죠. 근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이 윤경호 위원님. 총선이 참패했잖아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오히려 팬덤이 더 늘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보호해주자 또는 뭐 북돋아 주자 이런 생각일지 모르죠. 네. 그게 팬덤이니까. 팬덤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지켜주자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우리 아침에 멸경제에서 이 OX 맞추는 거 하면 항상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쓴 거에 반대로 아마 가는 게 답일 거예요. 근데 왜 X를 했느냐? 네. 이러지 말아야 된다. 두 나갈 가지입니다. 것 같은데 나가면 안 된다. 네, 안 된다. 제가 모처럼 국민의힘 쪽에 상당히 비판적인데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앞으로 존재하려면 정말 괴멸 수준의 위기까지 가지 않으려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다시 옹립하는 거는 하면 안 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4개월 정도만 지나면 다 잊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네.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의 이 매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다시 소환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다시 국민의힘의 대표에 등극을 하면 이 당은 역시 책임을 지지 않는 당이구나. 오송 참사 일어났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이태원 참사 있었지만 용산구청장 등등 그대로 아무도 책임 안 지죠. 마찬가지로 총선에 그렇게 국민이 매를 때렸는데도 대표가 책임 안 지고 다시 등극한다? 그게 우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국힘 내지는 한동훈의 팬덤 이외 나머지들에게는 등을 또 돌리게 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동훈이라는 비록 임명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네. 여당 대표였잖아요. 집권당이잖아요. 지난 총선 기간 내내 돌아다니면서 또는 총선 전에 한동훈 여당 대표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저는 이렇게 바꿔나가는데 일조하겠습니다라는 국가 경영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한 거 기억이 한마디라도 나는 게 있으세요? 그거 하나도 남겨주지 못한 정치인 한동훈은 다시 등극할 자격은 없다. 저는 그 얘기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X는 X지만 나는 나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방점을 지킨 X였다라고 굉장히 지금 세게 또 비판을 주셨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사실 아직 전당대회 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죠. 명확하게 경기 규칙이 뭔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링에 오를 건지 말 건지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